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 약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명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내년 입춘이 되기까지는 계명연의 어떤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23년 회계연도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마감이 되는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생활명리를 제가 금년 5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벌써 어느덧 이제 중급 과정을 다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간의 기초 과정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더 계속 열심히 명리 성학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뿐만 아니라 내실 있게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지금까지 또 같이 이 과정 동안에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던 여러 구독자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 중국 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정말로 알차게 좀 해보고자 하는 욕심 좀 더해서 내년도 값진 연도, 값진 결과를 좀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 좀 더 더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되는 이 중국 과정도 보면 고급 과정까지 해가지고 이게 내용 아직까지 상당히 좀 방대한 내용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혹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이 교재도 구입이 가능하냐, 얼마든지 지금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고 꼭 필요하신 분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구입하는 데 이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도 보면 좀 나름 또 알차게 좀 편성을 해서 해놨고, 그다음에 이것도 좀 더 계속 또 보완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매 강마다 좀 필요한 부분들 좀 더 내실 있게 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청간합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청간합의 원리 또한 기초 과정에서도 설명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청간합의 원리, 그 다음에 지지 방합, 삼합, 그 다음에 육합, 그리고 형충파해 더해서 사주를 갖다가 해석하는데 가장 기초 원리가 되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이 합의 원리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합이란 것은 사주 원국에 있어서 나에게 진짜 힘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세운이라든지 대운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 합을 통해서 같이 원리를 알고 나면 사주 해석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청간합의 어떤 이루어지는 원리는 먼저 하도에서의 상수, 그 다음에 십청간을 먼저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하도의 숫자 중에서 이제 남쪽을 화라고 하고 27화, 그 다음에 북쪽을 수라고 하고 16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목이라고 하고 38목이라 했었고, 그 다음에 서쪽을 금이라고 하고 49 금이라고, 요것은 이제 용마라고 하는 하도에서 발견된 거북이 등껍질에서 이 용의 이 용자가 이 진토를 갖다가 나중에 설명드리면 상징한다고 하는데, 이 토의 부분이 여기에서 목생화를 하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상생의 원리를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청간에 대입을 시키면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수라고 했을 때 이걸 순서대로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를 갖다가 대입을 해서 나온 원리, 이 전체적인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구가 보면 이렇게 이제 둥글게 되어 있다 보면 이게 이제 지표면이라고 했을 때 지표면을 무토라고 하고, 이 무토의 부분이 이 대기권까지를 무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권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 병화와 그 다음에 을목, 개수 자라나서 경금이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이 전체적으로 양권이라고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간목,
그 다음에 임수, 진금, 기토, 임수가, 그 다음에 정화가, 여기 음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각각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떤 그런 그 만물은 이 양권 음권의 이 합으로, 음양의 합. 여기도 음양의 합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무게합되고, 을경합되고, 병신합, 그 다음에 정임합, 갑기합,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면 지구상의 모든 어떤 기들은 이런 양권과 음권의 권역의 합으로서의 진행되는 그런 원리를 설명드리고자 다시 한번 이 정관합의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그 사도 숫자에다가 이 정관의 숫자를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합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갑을 갖다 1에 대입을 시켜가지고 여기 갑을 시키고, 그 다음에 6에 해당되는 숫자가 기토지 않습니까? 갑기, 우리가 먼저 배울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갑기합. 갑기합해서 이게 이제 토로 되는 어떤 그런 원리. 갑기합의 원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나머지, 그 다음에 계속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을목이 2고, 그 다음에 7이 여기 경금인데, 2, 7 더하면은 을경 합금이 되고, 세 번째, 3이 이제 병이지 않습니까? 병 들어가고, 8이 신금인데, 병신합 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하고, 아홉째 임수가 정임합 목이 되겠습니다. 간목.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무토하고 개수가 합해지면 화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보면, 자, 원리가 보면 토, 금, 수, 목, 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정관의 원리는 마찬가지로 각각 양권, 음권의 영역에서 서로의 합, 양하고 음이 합쳐져서 서로의 어떤 그 정관 합이, 자연의 합이 돌아간다. 이런 원리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체 정관합의 원리는 이게 정관의 음양이 두 개씩 짝을 이뤄서 합을 하는 어떤 그런 논리인데, 이 정관에 합이 되어 있는 어떤 그 사주는 보면 되게 합이 되어 있는 그 어떤 그 정관합이 되어 있는 사람, 정관이 이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관합이 되어 있는 사주는 굉장히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딱 어떤 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정한 어떤 그런 성분이 있겠고, 인상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여지는 인상이 좋은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이제 알아보면요. 요 내용이 갑기합해서 토를 만들었는데, 이걸로 중정지합이라고 합니다. 교재 보시면 중정지합이라고 하고, 정제와 정관의 합이기 때문에 올바른 어떤 본성이라든지 이렇게 바르려고 하는, 딱딱 맞아뜨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분, 꼼꼼한 어떤 그런 성분이 있겠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누가 주도권을 지니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갑이 이제 양간이고, 기토가 음간이지만, 갑기합해서 기토가 토인데, 토가 되는 어떤 그런 성분이란 거는, 쉽게 설명드리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애처가가 되는 것. 주도권을 이제 그 집에서, 월급 봉투, 아내가 다 관리를 하면서 내가 이걸 갖다 성장시키겠다. 요런 부분들. 요거를 자연의 원리로 대입을 시켜보면, 간목이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장간 말의 성분 중에서 이제 그 임묘, 그 12운송으로 보면 미토에 이제 임묘를 하지 않습니까? 미토 성분이 이제 보면 이게 기토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성분, 그러니까 이 간목은 이미 성장할 때 성장한 상황에서 기세가 끝나고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임묘되는 어떤 그런 고의 어떤 그 재고의 성분이 되는데, 이 기토의 어떤 합이 되는 어떤 토의 어떤 그런 성분으로서 주도권은 기토가 지닌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이 물론 이제 그 정관합이라는 게 자체가
기본적인 그 갑목의 성질과 기토의 성질을 유지하면서 화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성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도 발생을 하는 합 중에서 오행이 이제 기본적인 오행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화 오행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합에서 어떤 성질이 바뀌어지는 오행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오행 중에는 나분 오행이 있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요 두 번째 해당되는 합의 원리에서 합화되는 어떤 그 지금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요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다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가 이제 을경합금의 성분이 됩니다. 을경합금 성분, 요것은 인의지압이라고 하고, 뭐 어떤 풍월지압,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주도권은 경금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런 성분인데, 을목이 이제 나무의 성분이며, 이 경금이 열매라고 말씀드렸으면, 어떤 이 토대를 위해서 자라나서, 결국은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그런 미토 성분하고 신금 성분이 겹쳐지면 유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유금의 어떤 그 개념으로 보면 나중에 자란 어떤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져서 열매를 맺기 위한 어떤 그런 과정, 이것이 이제 어떤 그 금의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어떤 재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게 을목이 여자고 경금이 남자면은 여성스러움과 남성스러움의 합, 계절적으로 이게 을목이 봄이고 경금이 가을이면 봄처녀와의 가을 남자의 합. 그렇게 보면 어떤 요 내용이 어떤 인의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성분도 되는데, 을경이 지금 지지로 내려오면 을목이 묘가 되겠고, 그 다음에 경금이 지지로 내려오면 신금이 되는데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12운성적으로 보면 경금이 묘의 태지가 되고요, 신금은 을목의 태지가 됩니다. 서로 불안하다. 좋긴 한데, 합이 되긴 한데, 화돼서 금이 되지만, 여기에 또 보완해주는 성분도 있어야 될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무토도 될 수 있겠고, 장간에 이렇게 을경이 더 무토가 있으면 좀 더, 이 을경의 그 기능들을 좀 더 원활하게 수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태지의 성분은, 방금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이렇게 태아의 어떤 그런 착상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춘 그런 형태여서 굉장히 럭키하고 행운스럽긴 하지만 아직까지 좀 더 자라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불안한 성분, 이런 부분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다. 왜냐, 묘신이 기문이거든요, 이게. 12신살로 보면은, 내용으로 보면 이게 귀문과 원진이기도 하기 때문에 태지의 어떤 불안하고 사랑하긴 하지만 굉장히 너무 이게 집착하게 되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신합수는요, 병화하고 신금이 합쳐져서 어떤 물의 어떤 그런 수의 어떤 그런 화되는 그 내용으로 보면 주도권으로 봤을 때는 신금의 세력이 강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반대로 보면 정임합하고 무게합 같은 경우에는 정화하고 무토의 어떤 그런 세력이 강한데, 이 병신합수 같은 경우에는 신금의 세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병화라는 게 여기는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멀리 이렇게 온누리를 보면서 이렇게 비춰야 되는 성분인데, 이게 신금만 탁 꽂혀가지고 이게 남자고 여자면 이 신금에 꽂혀가지고 제 기능을 조금 상실하면서 굉장히 이쪽에 하다 보면 근시안적으로 어떤 되어지는 부분, 그러니까 제 기능보다는 근시안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서로가 보면 제 기능보다 더 서로 미치도록 끌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겠고, 정신적으로 또 지혜를 추구하고 청결하고 자상하긴 하지만 이게 멀리 봐야 되는데 신금 때문에 멀리 못 보나 말씀드렸지만 근시안적인 경향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정임합도 본인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약간 조금 왜냐하면 이게 애정지합이라고도 하고 생산지합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정화와 임수의 기능을 갖다가 조금 도외시하면서 어떤 생산의 어떤 그 목적성을 두기 때문에 간목을 갖다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성분이 있다 보면, 이게 좋게 얘기하면 어떤 정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병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정이 너무 많은데 이쪽 한쪽 반응이 시원찮으면 혼자 집착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그 혼자서 그냥 울고 싶은 그런 어떤 상황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정임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꽂히게 되면 너무 이게 그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정임합 목이란 것은 결론적으로는 정화와 임수가 만들어지면 이게 어떤 우주 자연의 섭리이기도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간목이 이게 생기라고 하면서 천간합으로 했을 때 우주 생성 원리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간목이란 건 우리 인간 어떤 그 우주 태초의 우주에서 어떤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떤 그 열이 발생돼서 이 열로 인해서 생명체가 탄생되는 우주 전 세계가 전 우주를 통틀어서 이런, 물론 저희 같은 간목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우주 자연의 원리가 보면 이 생산지 합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이 원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 천간합의 원리가 이런 식으로 자연의 어떤 원리 그대로 돌아가는 성분도 있겠거니와, 또 반대로 보면 이게 차원적으로 보면 합이 좋은 것도 되지만, 말씀드렸지만 이 병신합처럼 이게 너무 이렇게 꽂히게 되면 근시안적으로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임합도 마찬가지로 이 본연의 기능을 다소 상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중성 가워서 차원적으로도 어떤 좀 이렇게 넓게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상수의 기능이 말씀드리면 하도 낙서, 이 하도의 어떤 그런 기능은, 용마 하도의 기능은 상생이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낙서의 그 기능은 주 목적은 상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여기 설명을 드렸을 때 여기 이제 화하고 여기 목하고 금하고의 그 기능이 중에서 용마 하도의 기능은 이게 상생의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낙서로 가게 되면은 요 화하고 그 다음에 금이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금이 되고 여기가 화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화극 금, 화극 금금 목, 목국 토, 토국 수, 수국 화, 이렇게 돼요. 지금 이렇게 계속 상극되는 이 원리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봄에 나무가 자라는데, 이 자라는 시기를 너무 자라기만 하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양분을 갖다가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라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니까 금의 기능을 가멸시킨다. 저희가 음생양사, 양생음사라고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목은 이미 금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또 이 열매는 나중에 씨앗이 되어서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목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요게 음양의 조화라고도 말씀을 이전에 기초과정 때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상기를 하시고, 다음 5번째 무게합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요. 무게합화는 이제 개수가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무토의 그 영역이 요 대기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개수가 이 무토에 따라서 태양이 있으면 올라갔다가 태양이 없으면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렇게 하는 요런 그 내용이 대기권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어떤 그런 형국으로 무지개처럼 아름답기는 하지만, 또 무지개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떻게 보면 하룻밤 어떤 아름다운 풋사랑 같은, 그리고 선녀나 나무꾼의 사랑같이 좀 냉정하기도 하면서 또 어떤 이성적이면서 또 현실적인 그런 부분, 이 자연의 원리 어떤처럼 이렇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천간합 자연의 원리를 말씀드리면, 지구상의 어떤 그런 그 양권과 음권에서 나누어 돌아가는데, 양권은 양권끼리, 음권은 음권끼리의 그 사회에서도 음양의 합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내용이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의 어떤 그런 하도의
용마하도의 천간합의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긴 하면서도 또 이게 천간합이란 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이 좋은 기능이 할 수가 있고 또 안 좋은 기능이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좋은 기능은 어떤 그 이 합으로 돌아가면서 상생의 기능을 갖다가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또 본연의 어떤 갑 내지는 기토 내지는 을 내지는 경 내지는 그 어떤 천간에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행해야 될 그 어떤 그 임무는 사실 조금 도외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겉과 속이 어떤 나누어지는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고 어떤 그러니까 합의 원리가 좋은 기능도 있지만 또 다시 얘기하면 다소 기능이 좀 떨어지는 제한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천간합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그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이 천간합의 원리는 이 합의 원리는 말씀 다시 드렸지만은 요약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우리 음권 양권에서의 기본적인 합이 유정하게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은 같은 어떤 그 순행하는 오행끼리 이 합을 하게 되면 오행의 본성이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갑과 뭐 기토, 을과 경의 어떤 기본적으로 본연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본성들이 좀 기본적으로 상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원리는 자연의 어떤 그 오행의 어떤 상생을 위한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명리학 중국 1강 천간합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육합, 그 다음에 방합, 삼합에 대해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